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재용 2심,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삼성에는 승계 작업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죠. 현안이 없으니 청탁할 일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묵시적 청탁의 가능성마저 없애느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삼성에 현안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그래요? 작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이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경영권 승계는 최대 주주 지위를 지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재용이 이건희와 같이 최고 경영자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문제,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 파악, 승계 문제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발휘 가능. 이걸 보고도 어떻게 승계 문제가 삼성 현안인 것을 몰랐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제도 신동빈, 이재용 두 사람 판결이 엇갈린 이유를 해설하는 기사들이 떴습니다. 어떤 기사는 신 회장이 전략을 잘못 세워서 구속됐다고 해설을 합니다.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기자님들도 박근혜 민정의 문건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걸 보고도 삼성 현안이 승계 작업이란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님들도 다 알잖아요. 삼성이니까 석방된 거라는 걸.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삼성이 님들의 아빠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준의 친자 확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이 설인가요? 내일이 설인가요? 예, 내일입니다. 오늘부터 연휴고? 예, 네. 그렇죠. 빨간 날 시작인데요. 아, 역시 그럼 방송 많이 안 듣는 날이네요. 팟캐스트로도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나중에 듣는 날이네요. 예. 네. 자, 여러분 아침은 좀 널널하게 저희가 5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예. 설 명절 이게 뭐죠? 설 교통 특집 방송? 예. 예, 오늘 명절 특근으로 진행된다고요. 제작진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라서 더 듣는다고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에요. 느낌표가 3개나 들어간. 새벽에 오는데 네. 예, 차가 없었어요. 자, 아니죠.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 계실려나? 예. 자, 그러면 협찬 프로그램 멘트 있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예. 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저한테 안 시키거든요. 발음 틀린다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요.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 차엔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뉴록스, 새해에도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뉴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발음이 좋았어요. 네, 긴장했습니다. 자, 삼성 얘기, 아니, 포탈에 뜨는 뉴스들은,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재판을 문제가 없는 재판이라고 상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다 뭐, 소송 전략을 잘못 세워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구속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다. 뭐 이런 식의 해설도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없잖아. 조금. 네. 하지만 본질은 삼성이니까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재판부 판결 중에 여러 가지가 이상하고 계속해서 이정열 부장판사하고 짚어가고 있지만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꼭 찍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승계 혹은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꼭 찍어서 청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는데 묵시적으로도 청탁이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롯데는 이제 면세점이 현안이란 말이죠. 면세점이 현안인데 대통령한테 면세점 해주세요. 그럴 수 없으니까. 하지만 뭐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것이 면세점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라고
상대방도 알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당시의 현안이었습니다. 예. 기업들마다 현황이 있으니까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롯데 현안이 면사점이라는 걸 알아야 명시적 청탁이 먹히잖아요. 근데 심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청탁이 통하려면. 근데 삼성은 몰랐다고 다 털어줘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혹은 뭐 청와대 쪽에서 몰랐다 이거거든요. 몰랐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또 민정이었습니다. 예,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내용들 다 경영권 승계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를 파악해라. 그렇죠.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인데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도와줄 걸 도와주면서 삼성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러니까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알아서 삼성이 필요한 걸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린 뭘 받을까? 그러면서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골든타임. 네.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돼. 왕은 이건희 회장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2달 됐을 때 나온 문건이었는데요. 정말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왕과 왕세자라는 이야기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 왕이 아직도 법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잡아줘야. 그게 승계 문제를 뜻하는 거죠. 이 표현 정말 적나라한 거예요. 잡아준다.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주어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문서를 작성한 쪽이죠.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서 어떻게 승계 문제를 몰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국어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그 문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청와대에서 관련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얘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는 삼성 승계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거.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지 청와대 차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래서 실제 민정문건에 보면 또 국민연금 지분에 관한 언급도 나오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한 조사도 합니다. 다 알아봤어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재용의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접근한 루트를 최순실로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승마협회부터 접수해 나가는 것이고 박근혜 청와대는 또 청와대 나름대로 이재용의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파악을 해서 거꾸로 뭘 주고 뭘 얻을지 연구를 해가지고 둘이 짝짝꿍이 딱딱 된 거예요. 예, 뇌물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서로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딱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쪽은 저쪽 문건 나오고 이쪽은 저런 쟤했는데 둘이 딱딱 아구가 맞는데 귀가 맞는데 이거 정말 이걸 눈 딱 감고 몰랐다고 막 이런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너무 적나라한 문건들이 나왔잖아요. 재판부도 다 봤거든요. 네, 항소심 중에 나온 겁니다. 제출된 증거인데요.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삼성 관련은 이제 하도 오랜 시간 걸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걸쳐서 진척이 된 거라 그리고 그 중간중간 문건들이 나오고 중간중간 보도가 되어서 다 잊어버린 거 다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다 기자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걸 보고도 어떻게 서로 몰랐다고 해줍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예, 그게 딱 삼성 쪽 변호인 논리였습니다. 몰랐고 피해자다. 기자들은 다 알면서도 적당히 좀 하자고요, 적당히. 석방이 된 이유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아빠 아니잖아요. 친자 모두를 다 확인해야 될까봐. 아빠 아니잖아요, 아빠. 아빠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요. 집에 가가지고, 명절날 부모님하고 이렇게까지 사이 좋아요? 그렇게 자식이 많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일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들 비슷한 얘기 하고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안 나오냔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뻔한 얘기들인데. 자,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네, 팟캐스트로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팟캐스트로요? 아, 삼성은 생각할수록, 예.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뉴스공장에서 하겠습니다. 네, 제작진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더 듣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작진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어디 못 가니까 많이 듣는다고 이제 위로라도 해야죠. 수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 체포된 바 있는데요.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다스 최대 주주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국장은 또 김대정 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다라면서요.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제3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올림픽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흐름이 끊어져서 기억들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또 하도 많이 등장하니까, 원래 큰 사건은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병모 씨, 이영배 씨. 네, 비슷한 이름입니다. 이 비슷한 이름이 번갈아서 같이 등장해요. 헷갈리거든요. 구분을 해드릴게요, 오늘. 예, 시간이 많으니까. 이병모 씨는 청계재단.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했다고 하는 그 청계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한 분이고, 이영배 씨는 금강이라고 우리가 위장 계열사 의혹이 있다라고 사금고라고 지목되고 있죠. 예, 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주체예요. 두 사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데려다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느냐 크게 나누자면 이병모 씨는 이 청계재단을 통해 가지고 뭐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또는 차명 재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뭐 부동산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혹은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거기 필요했던. 이번에 그렇게 해서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배 씨는 위장 계열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 운영하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금을 횡령하잖아요. 네. 예. 횡령한다든가 또는 뭐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재산이 만들어졌잖아요. 비자금이. 그러면 이것은 또 이병모 씨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하는 거죠. 네, 이쪽은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고 이쪽은 만들어진 재산이나 이미 숨겨져 있던 재산을 관리하고 예. 크게 나누면 그렇게 뭐 곧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렇다고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마구 나오고 있고 예. 그렇게 크게 분리를 하고 이제 뉴스를 보자면 청계재단은 범죄 소굴이에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다 했어요. 그 건물이 있는 곳에서. 네, 영포 빌딩이라고요. 네, 모든 걸 다 네. 했어요. 거기서도 다 뭐 대통령 기록물도 나오고. 굉장히 핵심이 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압수수색 그리고 과정에서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도 비밀 회의도 하고 거기 창고에다 뭐 집어넣어 놓고 재산 관리도 하고 범죄 소굴입니다 여기가. 네, 거기에 다스 서울 사무실도 있고요. 영포 빌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본부예요 본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회 환원해가지고 재단 일을 한 게 아니라 차명 재산을 다 관리하고 범죄 소굴입니다. 예. 거기 범죄 소굴에서 마구 여기저기 이것저것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범죄 소굴에서 청계 소굴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청계 소굴에서 관리하던 재산 관리하던 분이 이제 긴급 체포. 네.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잡히고 났더니,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상은 씨 재산이라고, 지목됐던 부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파악이 어려운 김대정 씨 거. 김대정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누구 거란 말하지 않고 제3자 거다. 예. 두 개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2008년 특검이 있을 때요. 당시에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안 인정한 시켰는데 거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없다고. 근데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들 관리하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거 다 이쪽에서 다 했다. 청계 소굴에서. 그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김재정 씨의 부인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병모 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개해줬고 상속이나 재산 관리를 이병모 씨가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김재정 씨 이제 최대 주주였죠. 사망하기 전까지. 네, 다스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최대 주주의 상속인인 부인은 김재정 씨 앞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내역을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혀 모르고 그 부동산들에서 나온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너무 산발적으로 나와서 한 번에 정리해서 몰아서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면 그 재산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그 가족이 다 썼어요. 네, 사저 비용으로 썼다고 하고요. 또 동창회비에도 썼다고 합니다. 사저 비용이니까 거창하게. 그게 뭐 전기세 내고 그런 거예요, 다. 예, 보일러비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기세 내고 그런 거 갖다 쓴 거고요. 또는 뭐 부인, 김정은 여사 뭐 동창회비 같은 소소한 비용들. 예, 공사비도 쓰고 재산세도 내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지자면 남의 재산인데, 남의 부동산인데, 거기서 나온 거를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실제 그 주인들이라고, 그 명부상 주인들은 그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이 안 쓰니까 모르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전 대통령 가족이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죠, 다. 그 차명 부동산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수사 전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대 주주, 2대 주주 다스의 재산을 다 누가 관리했냐? 이 청계 소굴의 이병모 씨가 관리를 했어요. 이제는 청계 소굴이라고 불러야 된다 봅니다, 저는. 네, 이병모 국장의 영장이 청구돼서요. 오늘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이 영배 씨, 이제. 네, 금강 대표인데요. 예, 차명이 아니라 위장이죠, 이제. 예, 차명 비자금 아니면 위장이에요, 관리했다고 여기서는 예, 다. 의심되는. 예, 차명 아니면 위장인데, 위장 계열사를 이제 운영해가지고,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거기서 돈을 빼내려고. 아니면 나중에 그 회사를, 우회 승계. 이시영 씨에게 우회 승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하려고. 실제 우회 승계 위장 계열사들이 이용되고 있죠, 지금. 네, 뉴스공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승계 과정에서 다스 협력사들이 무상으로 혹은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시영 씨 회사가 아닌데 다스 혹은 다스 관계사들이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갖다 쓰라고. 100억대를. 예, 담보도 없이 예, 막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SM이라고 예, 이것은 일요신문의 특종이죠, 사실은. 네, 굉장히 그렇죠. 훌륭한 네. 특종을 했는데 아주 빠르게 했었습니다. 예, 아주 큰 특종을 했는데 이 특종을 하게 된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제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김용민 씨하고. 예. 그리고 뉴스공장에서도 계속 그 다스 얘기를 작년 9월입니까? 10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9월부터 했죠. 예. 예, 올해도 됐네요. 그때부터 계속 다스 누감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듣다가 이 기자가,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추석 때였다고 해요. 예, 뒹굴뒹굴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막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떡 걸린 거예요. 이분이 저는 기자상을 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이시영 씨를 통한 우회 승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큰 줄기거든요, 이거. 안 그랬으면 다스가 문제가 돼도 다 우회 승계해가지고, SM이죠? SM이 그때 막 주변 위장 계열사들 혹은 관계사들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몸집 그렇죠. 기억이.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런 뉴스들 또 계속 나옵니다. 예. 네, 이제 검찰도 그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그분의 특종입니다. 그분의 특종이고 거기서 줄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전부 다. 큰 건입니다. 아주 정말.
상받아야 돼요. 자, 뭐 관련 뉴스가 많은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온 뉴스입니다. 전부 다. 예. 뭐 이시영 씨는 또 연일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지시하고 있다고. 증거인멸의 혐의 혹은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라고요. MBN이 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구속 확률이 무척 높아지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 삼성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그러니까 뇌물공여 혐의 때문입니다. 이학수. 네, 외국에 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거라고 뭐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셨겠죠. 예. 이건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정도 더 살고 털었으면 사실 삼성의 이미지로나 예, 본인의 위상으로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거든요. 한 2, 3년 지났는데 그럼 고생했다 뭐 이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봐야 2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풀어주느라 했던 무리수들 이 새로운 판도라의 상대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스 예. 다스 미국에서 돈 돌려받을 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김경준 씨 계좌를 통해서 돈 돌려받는 소송을 미국에서 할 때 그 소송 비용을 삼성에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혐의가. 네, 미국의 대형 로펌에 돈을 내줬다라는 건데요. 예, 대형 로펌이 돈도 안 받고 해줄 리는 없고 누군가한테서 받았을 텐데 그걸 삼성에서 받았다고는 단서를 지금 검찰이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박근혜의 승마 지원, 이명박의 다스 지원 이런 구조로 똑같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삼성은 또다시 제3자 뇌물죄 혹은 직접 뇌물 이걸로 끊임없이 언론에서도 언급되고 다시 법정으로 끌려나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감옥하고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예. 피해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적극적이고 또 아주 이득을 많이 본 대상이 되어버려서요. 자, 판도라의 산자는 스스로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하나 때문에 삼성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삼성이 여기서 입는 글로벌한 뭐 브랜드 이미지에 하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1년 정도 감옥에서 더 있는 걸 못 봐서 이런 거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시간이 벌써. 네, 천천히 하다 보니까요. 뉴스를 몇 개 못하게 됐어요. 두 개밖에 안 했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다 보니까. 네. 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요. 수사 중이라고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인터넷 아이디 1000여 개를 수집해서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은 잘 보시면요. 스리슬금 나오는 뉴스인데 기무사가 직접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 하는 명확한 뉴스가 잘 안 나왔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국방부 산하의 사이버 사령부. 그렇죠. 주로 사이버사였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아니면 그 전에 누구나 다 아는 국정원 이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됐는데 이번에는 기무사입니다. 기무사. 그렇죠. 그것도 언론 보도가 아니라 국방부가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는 기무사가 이렇게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기무사의 댓글 조직은 스파르타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500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500명 엄청 큰 규모예요. 500명. 지금 저 밖에서 끝내라고 난리네요. 시간도 많은데 저 끝내라고 그러나. 살아도 많이 안 됐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줄기를 칠 수 있는 것이 경찰입니다. 네, 그렇죠. 경찰과도 공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뭘 했다는 거냐면 뭐 유명인들을 관리하고 어쩌고는 다 국정원 관리했던 뉴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개인들. 민간인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커뮤니티에 글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커뮤니티들 많죠. 또는 뭐 포탈. 여기에 개인들을 찍어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지어 아이디를 블락시키고요. 트위터 본사에다가도 이르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개인 합니다. SNS는 폭파시키려고 노력하고 괴롭히고 그런 거를 말이 됩니까 이게? 국방부 산하에 정보 조직이 나와서 500명이 떼거리로 덤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팁니까 개인이? 국방부 그러니까 기무사도 이렇게 했죠. 사이버 사령부도 이렇게 했죠. 국정원도 이렇게 했죠.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은 경찰이에요. 경찰. 네, TF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경찰청과 기무사가 어떻게 통보받고 조치했는지를 공조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검찰과 공조해서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조건 없는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 우리 보수가 비핵화 전제 없는 대화는 절대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보수 형님 나라 미국에서 조건 없는 대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미 국무부 대변인이요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 확 꺼버렸네요, 저희. 하도 오래 하니까. 자, 김은지 기자 여기서 인사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강제로 들어가시고요.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매크로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있어요. 근데 곧 끝난다고 하니까 가보시고. 자, 도로교통 상황을 자꾸 알아봐야 된다고 저희 PD가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상당 기간 기거한 걸로 알고 있는 노희연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시내가 한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들이 전부 고속도로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원래 이제 이 시간은 원더걸스. 그런데 박영수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하셨기 때문에, 원더보이를 저희가 긴급 수배하여서 코너 제목을 남과 여로, 임시 제목입니다. 남과 여.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음악은 남과 여의 주 제목이죠. 자, 새로 오신 분 먼저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방송을, 입체 서라운드 방송을 그동안 구해주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아마도 상상하지 못하실 조합, 두 분 굉장히 어려워요. 선수도 맞춰야 되고 남녀도 맞춰야 되고 잘 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선수가 안 맞으면 한쪽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그 일반인들 국민들은 그런 의식이 머릿속에 없는데, 그죠? 그런 게 있죠. 상대가 누군가요? 누구 말했었는데 선수가 한 선수 정도는 몰라도 두 선수 정도 차이 나면 안 나와요. 군번이 아니다, 가치는. 그래서 군번 맞췄습니다. 두 분이 원래 좀 잘 아시죠? 네, 우리 초선 때, 제가 초선 때 송 의원님이 저희 옆방이셨어요. 의원실 옆에 옆방이요? 옆방. 그래서 참 고마운 게 가끔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는 야당이고 힘없는 야당이고 여당 재선 의원이셨죠. 그런데 꼭 들러서 인사도 잘해주시고 가끔 또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나누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 부총리급이라 그러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더니 좀 멀리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필요 이제 없어진 거죠. 아니, 전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송 의원님은. 사실입니까? 예, 요즘에는 잘 소통을 못했습니다. 네, 사실이군요. 자, 마이크를 본인 그 입 앞에 딱 그렇게 송영길 의원님은 자꾸 귀에다 붙이시는데 가능하면 입 앞에. 자, 근데 이제 진행하기 전에 오늘 설 연휴 첫날이라서 저희가 요런 날만 선물이 있거든요. 요런 날만 협찬 멘트를 하나씩 번갈아 읽어주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저한테 안 시켜요. 자,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호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이온수기 전문기업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를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사용원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오세득 셰프가 선택한 굿밸런스에서 생유산균을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IoT 건강 온수 매트를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을 콜레스테롤의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 10을 드립니다. 너무 예. 어려운 걸 시키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니까 끊었는데 잘못 끊었어요. 서로. 아니 여기 형광펜으로 친 것만 읽으라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엇을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으실 때 잘못 끊어가지고 온수 매트를 맞아요.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아니에요. 어쨌든 그 뒤에는 연결해서 또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합쳐서 들으시면 되고. 자, 이제 나오셨으니까, 한 분은 판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장안의 화제입니다. 최순실 1심 판결. 요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포인트를.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 어떻게, 먼저 판사 출신으로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중형을 예상했었죠. 그런데 결국 법정에서 재판장께서 죄질이 무거운데도 혐의 부인하고 책임 전가하고 반성 없다 하면서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뇌물 액수가 상당 액수에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를 뒤흔들고 또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겁게 재판부가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은 뭐 큰 논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승계 작업도 없고 묵시적 청탁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심 재판은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안종범 수첩을 계속 이제 우리 어느 쪽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어느 쪽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거하고 이제 묵시적 청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명시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등도 몰랐고 현안도 없고 이렇게 그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그 수첩 부분은 보니까 이제 판결문 보니까 전문 법칙이라고요. 이런 거에 들은 것을 쓴 거의 증거 능력은 원진술자의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지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다 해서 이 전문 법칙을 아주 엄격히 적용해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2심에서. 1심에서는 이제 이걸 정황 증거로서 인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제 묵시적 청탁 본인이 부분인데요. 보시기에 판사로 정황 증거로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고 핵심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묵시적 청탁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제3자 뇌물 제공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청탁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명확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뭐 저희가 자꾸 제가 비록 판사 출신이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원에 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기록을 보지 않고 남의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대법원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시니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잘 안 돼갖고 정치인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좀 대법원까지 저희가 이거는 지켜보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왈가왈부 하라고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최순실 재판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이게 이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후진적 정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 의원님은 중간중간에 끼어드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오늘은. 서라운드가 안 되니까. 아니 저희가 백남기 씨 사건 때 백선아 교수란 분이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분을 외인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병사라고 사망 진단서를 썼어요. 그렇죠. 크게 논란이 됐죠. 서울대 의대 박사란 분입니다. 그냥 일반 의과대 예과생 1학년이라도 판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봐도 일반 전문가 아닌 분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의학 박사가 이런 판결을 할 때 느꼈던 그런 좌절이 있었고요. 안종범 수첩과 김영환의 업무 일지를 이거를 정황 증거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종범이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괜히 메모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를 지시를 관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 개인 감정을 넣어서 박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내용을 적시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뭐 대전은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종범 씨 제가 외견을 보더라도 아주 소심한 교수 스타일인데 거기까지. 꼼꼼하게 60몇 건을 이 수첩을 정리한 것을
정황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거 법대 1학년 학생도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법대 1학년 학생도 아, 안 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따라서 이것은 신용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이지 이게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우리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전문법칙은 예외의 인정의 중요성이 더 크거든요. 나영원님 딴 데 보시지 마시고 예. 약간 불리한 내용인가 봅니다. 딴 데 보시는 거 보니까. 저는 1987년 영화를 보면서 거기 그 사체 부검을 허자하고 하는 그 공안검사, 부장검사 그 사람이 최한 부장검사를 아마 이역을 한 것 같은데 그 하정우 씨가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분이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제가 구속됐을 때 그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바로 그 양반이었어요. 최한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그분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는데 87년 영화를 보면서 보수적인 분은 인상이 안 좋으십니까? 근데 본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분 제가 때문에. 그때 구속됐거든요, 거기서. 예. 사감이죠, 사감. 근데 그분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검사로서 최소한 뭔가 변사체의 이런 살해의 범죄의 혐의가 있는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켰기 때문에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종범 수첩이나 김영한 이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소심한 성실한 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는 업무 일지를 썼는데 이것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니 성완종 씨가 자, 이제 반박해 주세요. 네. 자살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저, 어?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니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뭐 나경원 의원님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공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지금 막 우기지는 못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판사는 기록을 보지 않고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게- 판결문 자체로는 아마 그것이 이게 자족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충족했다고들 많이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1심 2번 재판도 참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저희가 대법원까지 지켜보자. 근데 요즘 기다려보자는 것이고요. 이제 나경원 의원님 저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요즘은 세상이 이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는 말이 이제 통용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사항이 인터넷에 실시간에 공유가 돼서 안종범 수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다 알아요 이거. 꼭 그 판사가 수첩 아니라도 하나, 일반인도 다 수첩 알아요.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다른 종합 그렇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첩에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잘못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모든 것이 인터넷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어떻게 편철됐고 어떤 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영원님 저는 반박 포인트 잡았어요. 지금. 저는 말이 사실은 술술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할 일은 물론 이제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기대하고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자고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분은 쏙 빼고 다른 거 하시니까. 여기 또 그것보다도 저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말하면 정말 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수처법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죠. 최순실 씨는 만약에 그 아니, 공수처법안을 손실이가- 만들 손실이가 경우에는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 오히려 제왕적 우병우 대통령제 우병우 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 물론 따르면. 그렇지만 저는 근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뭐가 된다고 조심해야 생각을 되죠? 합니다. 사실은 옥상옥의 그런 아니 기구가 검사와 될 수 판사를 있고 누가 수사할 수가 있어요? 검사와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요? 판사를 아니 검사와 판사를 수사를 해야죠. 아니 공수처를 검사- 만들지 않으면 검찰 조직이 판사 검사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공수처가 판사님이 지나가다 사실상- 음주운전에 걸린다 그러면 모르지만 수사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공수처 법안이 잘못해서는 사실상의 옥상옥의 나는 제도가 조국 되고 수석의 이 말이 설득력이 있던데 조국 수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우병우처럼 해도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권이 스스로 자기를 원래 수사해달라고 기관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참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정부라고 보는 게 자기 청와대 수석들 수사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칼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공수처법을 아니 잘못 만들면. 그 공수처 처장도 야당한테 추천권을 주겠다고 우원식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오히려 야당한테 칼을 주겠다는 건데
여권의 부정을 감시하라고 이걸 못 받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이 잘 안 정치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여기 최순실 안정모습도 시작해서 한쪽에서는 개헌으로 나가고 한쪽에는 공수처로 확 나가고 두 분이 아주 좋은 기술도 갖고 계세요. 자, 요거 또 얘기해 볼게요. 살짝 코멘트 짧게 한두 마디씩만 해주십시오. 김일성 가면이 잠깐 화제가 됐는데, 공개된 코멘트. 김일성 가면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셨죠. 하태경 의원이. 예. 여기에 대한 코멘트 잠깐 한두 마디씩 해주시면요. 하도 재밌는 사안이야. 저도 그래서 봤어요. 사진을 봤더니 잘생긴 분인데 그게 이제 제가 탈북자들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탈북자들을 일단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탈북자들을 많이 알게 돼서 했더니 아니라는 게 이유가 일단 가면을 쓰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 그리고 밑에 깔고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옛날에 우리 진짜 아시안 게임 때인가요? 그 비에 젖은 플랜카드에 있는 김정일 사진을 보고 막 버스에서 내려서 그거를 막 부둥켜하고 깜짝 놀랐는데, 야, 저 정도에 저렇게 다루는구나. 그리고 원비어도 무슨 신분도 깔고 앉았다고 구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특히 그 휘바람이라는 노래가 남자가 여자한테 약간 구애하는 내용이잖아요. 휘바람 부르면서. 뭐 그때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긴. 아, 그래요? 다른 의미는 뭡니까? 저도 얼핏 읽었어요. 네. 근데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어쨌든 얼핏 읽었는데. 아이, 무슨 논평 같은 거 얼핏 읽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김일성 가면은, 네. 김일성 가면은 이 젊은 사진을 보니까 네. 이 어쨌든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거는 닮은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그거 그 북한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원비어가 뭐 신문 깔고 앉았다가 그 징계받고 그랬다, 뭐 고문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지 아닌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뭐 어떻게 아니 말을 더듬으실 때는 약간 불리한 소재라서. 예. 아니 그 사실은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이제 뭐 이 북한 응원단 얘기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는데 국민들이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감동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게 너무 이 인위적으로 감동을 만들려는 거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북 그렇죠. 단일팀 같은 것도 공정성 문제가 된 거고요. 북한 응원단 부분도 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막 외치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기계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국민들의 학습 효과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열광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바뀌어진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잘 시전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 일사불란하게 한 거에 의해서 감동을 받기보다는 안타깝게 보는 면이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엊그제까지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쟁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응원단까지 오고 같이 대표단도 오고 이것 자체가 감동스러운 거죠.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오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벌써 이 계기를 이제 마음 바쁘게 말씀해 주세요. 남북 정상회담. 아니, 남북 정상회담. 네. 저는 원칙 없이 정상회담 덥석해서는 과연 우리가 뭘 얻을 수 그래서 있느냐. 원칙 있게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여건 성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건을 저는 만들고 이번에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한마디도 말 못하고 이번에 딱 가는 게 뭡니까? 북은 갑이요, 남은 의리요라는 공식을 확실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건 성숙이라는 말씀을 1분밖에 안 하셨지만 남았습니다. 부부가 여건 이혼해서 성숙이 싸웠을 때 사실은 만남에 이런 거예요. 서로 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아니, 본론을 그거 이야기하는 이미 거죠. 여러 번 아니까 우리가 어렵군요.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 성숙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에게 북한은 뭐 핵실험 지금 이제 미국과 긴밀히 그만하겠다 협의를 이런 하고 정도 있는 조건 중입니다. 받아들이고 미국한테 한미 군사 훈련을 갖다가 중단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면 아닙니다. 저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제는 작전을 바꿨잖아요. 통미복남이 아니라 이제 통남복미의 작전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그것을 하는데요. 우리는 잘 결국은 활용해서, 우리가 이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만남이 될 그것도 수 만나야 있도록.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도. 그렇게 했는데 속은 게 여러 번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할 저는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전쟁을 할수 없다는 것은 계기를 누구도 만들어서 동의하죠. 저는 그런데 변화를 시켰나 봅니다. 북도 지금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죠. 이 여건 대북 성숙을 제재의 위해서 효과가 저는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우리가 제재와 나왔는데 대화를 그건 잠시만요. 보니까 동의했다는 게 제재를 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잠깐만요. 설날교통지역 특집 그래서 김어준의 저는, 뉴스 공장. 좀 다시 시간을 드릴게요.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 자연 역시 요소수 역시 정품 유록스 새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류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전문특별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 싸우십시오. 계속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걱정 좀 많이 전형적으로 됩니다. 나오고 있지 않나요? 남북. 어제 그거를- NIT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남북 관계는 말이죠. 미국의 어떤 트럼프, 매티스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의 정부가 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설득에 갑니다. 미국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느냐. 이분은 약간 자신들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솔직한 분이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나연님 있습니다.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이 너무 다르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항상 조정이- 미국과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가장 그거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부는 북한 핵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마치 북한이 핵을 개발